만명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전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외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기도 전에 김은성 님이 방송 언제 시작하냐고 이제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비봉산 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방송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럼 만약 복귀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귀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전망이 유력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조선일보보도 한번 볼까요? 한덕수 탄핵 심판 24일 선고. 이런 기사가 떠 있습니다. 오전 10시입니다. 10시.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한다.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접수된 게 작년 12월 14일이고요. 한덕수 총리 그 사건 접수일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근데 선입 선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먼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부터 먼저 하는 거죠. 지금 한덕수 총리는 보시면은 탄핵된 사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란에 공조했다, 동조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란 공범이다. 그리고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 한덕수 총리 사건, 탄핵 심판 사건은 굉장히 단순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도 또 간단해서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아시죠,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기각은 검토해보고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라 이 소리입니다. 각하는 검토해보고 이거 절차적인 하자가 많으니까 다시 가져가십시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기각이 돼야지 왜 각하가 되어야 되느냐 주장하느냐. 각하를 시키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탄핵 기각되면 좋지만 각하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각하를 시켜버리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할 말이 생깁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절차적 하자가 너무 많아요. 가져가세요 다시. 이러면 민주당이 이걸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돌아가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넘어야 대통령 탄핵시킬 수 있잖아요. 소위 말해 탄핵 소추안 표결 가결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국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192표는 확실하게 나오겠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누가 다시 거기다 찬성표 찍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당시 석 달 전에 가짜뉴스에 전부 혹하고 넘어가서 찍은 건데 지금은 찍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각하시키나 기각시키나 똑같은 효과다 이겁니다. 하나는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국회로 다시 돌아가는데 200표를 만들어 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임파서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라고 주장해주면 헌법재판소가 소위 말해서 민주당에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검토해봤다. 검토해봤는데 절차적 흠결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이 소리입니다. 즉 제가 이 비유를 쓰니까 어떤 분들이 그 비유 좀 그만 쓰라고 하시기도 하던데 호박을 가져오고 나서 이게 수박인데요. 화장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거 수박 아니잖아. 호박 다시 국회로 가져가고 진짜 수박 가져와. 근데 국회에는 진짜 수박이 없습니다. 그 소리죠. 자, 지금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에 탄핵 심판 받아서 가령 기각이나 또는 각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석 기사가 제가 오늘 조간신문 다 읽어봤습니다. 어제부터. 어제 저녁부터 쭉 읽어봤는데 제일 적확하게 지금 사실은 그 분석이 되어 있는 기사가 아시아투데이입니다. 제가 오늘 조간신문 아시아투데이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한덕수 이 기사 좀 올려주시죠. 예, 이겁니다. 한덕수 국정 복귀 때는 윤탄핵 불가능해진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연결고리들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연결고리들이.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거 취재 현장을 27년 동안 뛰어다닌 현장 기자 입장으로서 보면 기사가 좀 깔끔하고 적확하게 나오려면 현장 기자들이 진짜 발바닥이 땀나도록 뛰어다녀야 됩니다. 많은 사람 만나봐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를 쓴 기자가 한대희 기자죠. 한대희 기자. 한대희 기자가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어요. 무슨 소리냐. 자, 한덕수 총리는 여기 보면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이 간단해서 각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자, 그럼 기각이 아니고 각하다 이 소리죠. 자, 그럼 기각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각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한덕수 총리가 탄핵된 사유는 뭐냐? 두 가지다. 밑에 보면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 묵인했다. 요게 하나 있고 요게 혐의입니다. 혐의 일종의. 두 번째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요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방조했고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다. 자, 이게 두 가지 사유인데,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만약에 재판관들이 탄핵 심리를 해서 심판을 내렸을 때 기각이 났다. 기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검토해 보니까 별 검토 가치도 없어. 쓰레기통에 바로 집어넣어. 자, 기각인 경우 어떻게 되냐. 그 밑에 딱 설명이 돼 있어요. 첫째로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이 기각되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 10시에 주문을 읽겠죠. 기각, 주문을 읽겠죠. 그 순간 바로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고 최상목은 다시 경제부총리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국민의힘 추천 재판관, 정계선 민주당 추천 재판관 임명은 유지돼요. 예, 기각이 되면. 그래서 헌재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를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근데 각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각하는 그 밑에 있습니다. 각하가 되면 이게 아주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펼쳐진다 이렇게 돼 있죠. 뭐냐. 지금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킬 때 국회에서 투표를 했잖아요. 대통령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됩니다. 국무총리는 151명 이상. 자, 그러면 한덕수라는 분의 당시 지위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지 총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서 국회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 소추 가결시켰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몇 표로 했다? 151표 이상으로 했다. 왜? 여기는 현실적인 게 반영돼 있죠. 친한동훈 계열 국민의힘 국회의원 20여 명이 움직였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시킬 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설사 친한동훈 계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한덕수를 우리가 왜 탄핵시키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표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려되었는지 몰라도 151표 이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정경숙님은 각하가 됐을 때 한파들의 양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표결 못할 겁니다. 표결하는 순간 정치생명 영영 끝나버립니다. 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만약에 그러면 이런 절차적인 흠결이 있잖아요. 각하되는 것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각되는 것은 아예 이게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이 들어가는 거고. 각하되는 것은 요런 점이 주장이 있는데 절차적인 흠결이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흠결을 좀 보완하세요. 자, 국회로 다시 가져가세요. 이게 각하입니다. 자, 그러면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를 탄핵 소추 표결하면서 200표가 아니라 151표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각하 사유가 딱 눈에 드러나죠. 호호. 자, 그러면 각하됐다고 칩시다. 그럼 요거 때문에, 절차적 흠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도 그 지기현 중앙지법 형사 25부 부장판사가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절차적 흠결이 있어서 설사 지금 어떤 판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재규 사건처럼 시간이 지나서 재심할 수 있다, 이거. 너희들 재심 당해볼래? 이 소리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너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 발부받아서 집어넣냐,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절차적 흠결이 있으면은 무조건 재심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각하되어서 돌아온다 이러면 아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거잖아요. 국민의힘 조한창, 민주당 정계선. 그죠?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각하돼서 돌아오면은 조한창, 정계선 임명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취소될 수 있다. 임명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왜? 권한이 없었던,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했지만 권한이 없었던 최상목이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은 임명이 무효가 된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됩니까, 여러분? 헌법재판관 숫자가 6명이 되죠. 그렇죠? 지금 8명이잖아요. 8명? 8명이죠? 2명이 날아갑니다. 그럼 6명. 저기 있죠. 자, 사진 한번 봅시다. 지금 8명이죠, 8명. 자, 그러면 만약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이 각하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일 왼쪽에 앉아있는 정계선, 전 직전 서부지방법원장,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조한창, 저 두 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임명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남아있는 6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해야 되죠. 그럼 보세요.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영배, 김영두, 정영식. 자, 저기서 정계선, 조한창을 빼버리면은 확실한 우리법 연구에 국제인권법 연구에 누가 남느냐? 문영배, 이미선만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당히 지금 법리 논쟁을 세게 벌이고 있다는 김복형, 정영식 재판관이 딱 버티고 있죠. 그럼 김영두, 정정미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소리냐? 6명의 헌법재판관으로 사건 심리할 수 있고 의결을 할 수 있다고 초반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 파면시키려면 6명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즉 남은 6명 중에 그 말은 1명이라도 반대해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직무복귀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월요일 오전 10시 이후에. 언론개혁님, 이영풍남 고정이셨구나. 저 고정 앵커인데요. 게스트 아닙니다. 제가 오늘 금요일이라서 여러분 좀 편안하게 뉴스 브리핑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마음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진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6인 체제가 만약에 되면은, 6인 체제가 되게 되면은, 6명 중에 1명이 반대하거나, 만약에 심판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기사에도 나오지만,
180일이 지나면 대통령은 자동 복귀다. 다음 보면 서정욱 변호사 주장입니다. 이거는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심판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다는 소리도 있어요. 지금 6인 체제에서 심리도 할 수 있고 의결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만약에 6인 체제에서 한 명만 반대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자동 복귀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180일 즉 6개월이 지나면 대통령은 자동 복귀한다. 그러니까 180일 기준이 어디냐? 12월 14일이죠. 작년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12월 14일. 그러면 언제냐? 6개월이면 6월 14일. 이래 가나 저래 가나 6월 14일에는 자동 복귀한다. 이 소리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주장입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오늘 이 기사는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되었을 경우 벌어질 수 있는 내용을 아주 적확하게 정리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를 이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이가 너무 빨리 내쫓으려고 하다가 지금 보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사달이 나느냐 하면요. 기초공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당, 우리법연구회 이자들이 기초공사를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그 기초공사를 잘못한 대표적인 것이 공수처가 수사하게 만든 겁니다. 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자기들 말 잘 듣는 수사 파트너가 공수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동훈이.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공사를 왜 잘못했느냐? 너무 서둘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12.3 비상계엄을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비상계엄이라는 게 굉장히 트라우마를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 찬성 세력들이 비상계엄이라는 이 네 글자, 비상계엄이라는 네 글자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는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4050 이상의 세대에는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79년도 12.12 사태 나고 신군부가 들어서는 그 과정에 있었던 비상계엄,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45년 전의 비상계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취임하고 나서 멕시코 남부 국경, 그 텍사스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군대 보내서 불법 미입국자들 단속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45년 전에 비상계엄이라는 버전을 머리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걸렸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빨리 신속 심리해서 끝내버리면 되겠다고 속단했을 수가 있습니다. 예단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은 200명 숫자를 다 채워서 탄핵 투표를 하지 않았고 151명 이상으로 해서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돌고 돌아서 절차적 흠결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각하죠. 이 각하되는 순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 재판관 6인 체제가 들어설 수가 있고 6인 체제에서 만약에 심리 앤드 의결을 한다고 하면 한 명만 반대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직무복귀입니다. 이 한 명이 뭐 예를 들자면 뭐 정영식 재판관이 될 수도 있고 뭐 김복형 재판관이 될 수도 있고 김영두 재판관이 될 수도 있고 적어도 문영배 이미선은 찬성할 거니까 파면에 찬성할 거니까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서정욱 변호사 말에 따르면 결국 180일 즉 12월 14일 접수되었고 사건이 6월 14일 되면 6개월 되잖아요. 그럼 6월 14일 되면 자동 복귀한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그게 지금 눈앞에 펼쳐진다. 그 분석 기사가 오늘 아시아투데이 일면 머리 기사다. 상당히 분석이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펜앤마이크 한번 기사 볼까요? 막점 마크. 19일 헌법재판소가 노출한 두 가지 확실한 징후. 자, 이게 여기 내용을 보면요. 소위 말해서 오늘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 지난 월요일부터 돌았던 찌라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사진 밑에 보면은 자 밑에 보면 찌라시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내려갔다. 예 위에 네 이런 찌라시가 돌았어요. 저도 이 찌라시를 봤습니다. 이번 주 초에
저는 찌라시를 받지만 찌라시 가지고 방송하지 않습니다. 왜요? 찌라시라는 건 확인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짓말입니다. 뭐냐?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 공지를 3월 19일 날 하고 선고는 21일 날 한다. 21일이 언제예요? 20일 오늘이죠. 네, 오늘 금요일 날 한다. 수요일 날 공지해서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 선고 때린다. 예상되는 선고 결과는 8대 0으로 파면이다. 그래서 보궐선거는 대통령 보궐선거는 5월 20일이다. 조기 대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찌라시가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요일 날 오늘 금요일인데 이틀 전에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아, 이거 혹시 이 찌라시가 이게 사실이 된다면 큰일 나는데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 찌라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가 퍼뜨린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헌재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페네마이크 기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9일 날, 그러니까 19일 날 저 찌라시에 따르면 선고일 공지가 나기로 돼 있는 날인데 19일 날 선고일 공지는커녕 이상한 움직임들이 많이 포착됐다. 이 내용에 보면 첫 번째, 두 가지 확실한 징후를 드러냈다. 헌재가. 어떤 징후냐? 첫 번째, 선고가 임박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왜? 오늘 중으로 선고일 공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수요일 날 거의 퇴근 시간 무렵에. 그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오늘 중으로는 선고일 공지가 없습니다. 이 말은 오늘은 하지 않지만 곧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발표됐죠. 이런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확실하게 노출됐다는 점이다. 아, 지금 선고기일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 지금 국민들이 관심이 많죠. 왜 이렇게 늦어질까? 결국 뭐냐?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2달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주심이 문영배니까 키를 잡고 완전히 신속심리 한다고 했잖아요. 그 2월 말까지 끝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피고인 측인 즉 윤석열 대통령 측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변론기일을 매주 화요일 목요일 하루는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변론기일을 마구 잡아버렸어요. 또 헌법재판소법 32조도 어겨가면서 수사 중인 기록 가져와 해서 증거로 채택해버리고 형사소송법도 지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신속심리를 했습니다. 왜? 빨리 끝내려고 했죠. 그때만 해도 빨리 끝내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8년 전에 소위 말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속단한 겁니다. 예단한 겁니다. 무슨 소리냐? 8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일단 법조인이 아니었고 또 탄핵 심리 과정에서 이번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부터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이렇게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줄 몰랐던 거죠.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 심판대에 올라와 이런 모든 걸 포기할 줄 알았다는 거죠. 지금 지난 2달을 돌아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대국민 담화에서. 그걸 말한 그대로 지킨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안에서는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밖에서는 국민들이 광화문이다, 뭐 헌재 앞이다, 뭐 여의도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윤석열 대통령 억울하다, 살려내라. 이런 여론전을 펼친 결과 성공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판관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데 그럼 내 주장을 끝까지 주장해도 되겠구나. 왜? 내 뒤에는 국민들이 있다. 저 광화문에 모이는 그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있다. 전국 방방곡곡에 뭐 부산역에서 동대구역에서 대전역에서 광주에서 전주에서 천안에서 구미에서 뭐 춘천에서 이렇게 모이는 국민들이 있는데 무서울 게 뭐냐. 내 주장을 하자. 이래서 파면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재판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당초 8인 전원일치로 가려고 했다가 이게 깨져버린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홍장원의 지렁이 글씨의 가짜 메모 들통났죠. 또 곽종근의 국회의원 끄집어내 이 가짜 뉴스가 실제로 보니 너 양심선언 안 하면 내란죄로 엮어버린다. 이 이야기를 했다고 본인이 실토한 것을 곽종근의 친구가 전화 녹음된 것을 언론에 폭로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것이 국회의원 누구누구 뭐 이재명, 박찬대, 한동훈이 뭐 김어준까지 잡아서 과천에 있는 방첩사 구금시설에 잡아 넣으라고 했다는 취지의 그 내용은 다 거짓말이었다. 이게 들통이 난 거죠. 그러니까 박살이 난 겁니다. 박살이. 데이지님, 어제 계란 투척 이후 왠지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이제 탄핵 심판을 하려면 헌재 앞을 경찰은 저런 식으로 바리케이드를 칠 수밖에 없어요. 만일 사태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제 공교롭게도 계란 날라와가지고 뭐 계란 봉변이잖아요. 사실 계란 봉변은 제가 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없지만 뭐 댓글에 나오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낙연 총리 계란 봉변 안 당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네? 그런데 굉장히 호들갑을 떨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계란을 이렇게 국회의원이 뭐 기자회견하는데 던진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계란 팍 던지고 그러면 불쾌하잖아요. 계란 날계란 맞아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숨지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불쾌하죠. 상당히. 좀 비린내도 나고. 그죠? 하지만 전직 대통령들 주요 정치인들은 계란을 맞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특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느냐? 이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계란 맞고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정치인들이 한 번씩 맞아줘야 국민들이 화가 풀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도 자기 그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 뭐 처벌을 원치 않는다. 김영삼 대통령은 빨간색 페인트가 들어있는 계란도 맞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마찬가지고. 자기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그런 큰 정치인들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 저는 노무현 대통령 개인적으로 그 노무현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스타일. 정치인들이 한 번씩 계란 맞아줘야 국민들의 화가 풀린다. 좀 이런 식으로 좀 호탕하게 넘어갈 수 없나요? 근데 어제 백혜련이가 계란 맞고 나서 뭘 했습니까? 바로 찾아라. 계란은 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계란은 이쪽에서 날라왔는데 왜 왼쪽을 손을 가리키면서 잡아라. 지금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이 수사반장이 돼서 지금 그 용의자 추적하고 있는데 잡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뭐 계란 봉변 당하나 외국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요 정치인들인데 누가 설거머니 와서 케이크를 그냥 얼굴에 묻혀버리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지 않습니까? 대중 정치인은 그런 봉변을 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물론 테러를 하면 안 되죠. 테러하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계란을 집어던지는 행태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있나. 그냥 기자회견하게 놔두지. 그거 지금 기자회견하면 누가 듣습니까 그거? 그 헌법재판소 주변에 지금 전부 애국 국민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근데 경찰이 딱 보세요. 그 다음에 바로 폐쇄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올컨이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빨리 이거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리자. 폐쇄하자.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누명 쓴 것 같아서 열받는 거죠. 뭐 열 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지금 월요일 날 그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재명 선고는 저쪽 중앙진법에서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하게 되면 경찰은 그 바리케이드 다 칠 거예요. 헌재 주변을. 그러니까 뭐 이미 예상되는 거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 부탁 말씀드리면은 절대 지금부터는 헌재 앞에 가서 싸움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지난번 서부지방법원 사태 보셨죠? 바로 그 사태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해요? 극우들이다. 폭도들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애국 활동을 그런 식으로 감아서 범죄시 시킨다고요. 그걸 아주 능합니다. 저 종북 주사파 세력이.
거기 휘말리지 마세요. 가서 1인 시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확실하게 노출됐다는 점이다. 이걸 알게 됐다, 국민들이. 하하. 그래서 지금 쉽게 해결될 리가 없다. 해결될 리가 없다. 자, 지금 제가 몇 개를 좀 건너가겠습니다. 대구 매일신문 한번 보실래요? 이 대구 매일신문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그 주요 인물이 누구냐? 바로 김복형하고 정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 대구 매일신문 좀 며칠 전 기사입니다. 근데 김복형 재판관은 아까 그 헌법재판관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시면은 김복형 재판관은 지금 정계선 재판관하고 바로 옆에 앉아 있죠. 제일 왼쪽에. 예. 정계선 재판관은 두 분 다 대학은 서울대법대 나왔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충주여고 출신이고 김복형 재판관은 원래 고향은 거제도인데 부산에 있는 부산 서구에 있는 서여고를 졸업했어요. 제가 이 방송 진행하면서 아니 우리가 이 헌법재판관의 고향 출신 고등학교 출신 대학교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이런 지금 참 끔찍한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두 분이 치열한 법리 대결을 하는데 정계선은 아시다시피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좌파 법조 카르텔 핵심 멤버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황필규 변호사입니까? 황필규는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하고 같은 공익법무법원에 일하죠. 근데 김희수 전 재판관이 저 밑에 앉아있는 저 심판대 밑에 앉아있는 정청래 국회 소추단의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정계선은 확실히 좌파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정계선이 절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할 리가 없습니다. 파면을 찬성할 거예요. 근데 이제 김복형은 뭐냐? 김복형 재판관은 여기 대구 매일신문의 기사를 보면 여기 이제 쭉 보면 제가 읽어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뭐 김복형 재판관은 뭐라고 하느냐? 김복형 재판관은 판사 임용이 되어서 첫 근무지가 어디냐? 서울중앙지법이다. 중앙지법. 그러니까 판사들도 시험을 치잖아요. 그럼 성적순위 쫙 나올 거 아닙니까? 제일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초임지를 서울로 보낸다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서울중앙지법으로 딱 보낸다는 거예요. 그 말은 김복형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되게 머리가 명석하고 공부 잘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복형 재판관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데 뭐 탄핵 전국 사태가 끝나고 만약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김복형 재판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야, 어떻게 저렇게 치열한 법리 논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정계선 등 우리법 연구회 멤버인 문영배, 이미선 이 세력들이 지금 어떤 주장을 해도 김복형 재판관이 지금 상당히 디펜딩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김복형 재판관이 지금 역할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김복형 재판관 같은 이런 투지와 어떤 끈기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서 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밖에서 집회도 해주고 여론전을 벌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회 현장에 머릿수도 채워지고, 예, 정도영님 말씀처럼 김복형 같은 판사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명 한 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괜히 그 헌재 앞에 가서 싸움에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김복형 재판관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싸움을 유발할 거예요. 종북 주사파 세력들은 분명히 싸움을 유발할 겁니다. 거기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간 비껴나서 그냥 개인 1인 시위, 피켓 들고 1인 시위 하시면 돼요. 괜히 부딪히거나 하면은 그건 김복형 재판관 같은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리고 거기 합법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그 주옥순 대표 신고에는 그 대국본에서 집회 신고에는 거기 있습니다, 밑에 가면.
그 지하철 안국역 5번 출구 바로 밑에. 거기 가서 의자도 있어요. 앉아서 집회 참석하시면 돼요. 네. 자, 뉴데일리 기사 한번 볼게요. 헌법재판소법도 어긴 재판관들. 문영배, 이미선 임기 전에 졸속 재판하려다 덜미. 이겁니다, 이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제가 사실 많은 기사들을 읽고 머릿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께 쉽게 브리핑을 해드리는 겁니다. 왜 이래 되느냐, 지금.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지금 민주당 이재명 하는 거 보십시오. 야, 최상목 너 빨리 만역 임명 안 하면 너 조심해. 뭐 시키면 반길 조심해. 이거 아닙니까? 저거 협박죄 걸리거든요. 지금 고발됐습니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하고 또 누가 고발했더라? 또 고발했습니다. 협박죄로. 자, 그런데 이재명이 이렇게 거칠게 나오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금 난리가 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 헌법재판관 6명을 확보를 해야 대통령을 파면시킬 텐데 6명 확보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6명 확보가. 그러니까 만역이 빨리 집어넣어라. 응? 진달래님, 가장한 우파 프락지가 있으니 경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싸움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싸움에 휘말리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지금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 기사를 보면 문영배, 이미선은 4월 18일이 자기들의 임기인데 임기 전에 빨리 재판을 끝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수사 기록도 뭐 가져와라. 여기 보면은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법 32조. 재판부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근데 이거 송부하라고 했어요. 어? 저 뭐요? 이미선 재판관이 뭐요? 일단 채택하겠다. 이의 신청 4명 검토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일단 보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봤어요. 스스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스스로 자기들 헌법재판소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32조. 그리고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은 그 증거 기록들은 증거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 기록은. 근데 그걸 또 우겨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적 흠결을 너무 많이 남겼다. 졸속 심리하다가. 즉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끌려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가 확 죽어가지고 아유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 본 것 같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신청을 했지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석하고 구속 취소하고는 다른 겁니다. 보석은 그래 나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 일단 인정할 테니 조금 편하게 불구속 재판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좀 허가해달라 이거거든요. 근데 구속 취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야, 나 죄 없어. 오동훈 너 내란죄 수사권 없잖아. 근데 왜 내를 잡아 넣었어? 너 잘못이야. 그래서 빨리 구속 취소해. 그 구속 취소가 결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구속 취소가 됨으로써 보석이 되어서 풀려난 게 아니라 구속 취소되어서 석방이 됐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이것 때문에 법리 정리를 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이견이 표출된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먼저 자극하면 일단 물러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같이 싸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물러서세요. 예.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경찰이란 조직은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설명드리죠. 경찰과 깡패의 차이가 뭐냐? 상대방의 자유를 인신 구속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폭력이란 개념을 쓴다면 경찰은 국민이 그 폭력을 쓸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해준 합법적인 폭력을, 국가폭력을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집단입니다. 조직입니다. 국가폭력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직이에요. 그 조직에 개인이 머리를 때리박는다?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주변에 가시면 경찰하고 충돌을 일으키지 마세요. 뭔가 예민하다 싶으면 한 발 물러서세요. 그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김복형 재판관 같은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때려박고
경찰관하고 붙어가지고 잡혀가고 이러면은 김복형 재판관 같은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당장 자기의 분한 마음을 푸는 스트레스 해소 또는 뭐 분한 마음을 풀어내는 그런 순간이 짜릿한 순간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김복형 재판관이나 정영식 재판관 같은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러서세요. 이제는.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된 곳에 가서 집회하시고 또 1인 시위는 지하철 근처역에서 굳이 헌법재판소 앞에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그 점을 지금 생각해 주세요. 왜?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급하니까 싸움을 유도합니다. 싸움을 유도합니다. 어제 그 계란 던진 사람 잡히면 누군지 한번 꼭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이 사람이 진짜 탄핵 반대파였는지 아니면 탄핵 찬성파였는지 이걸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문영배, 이미선 등이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사달이 났다. 자, 그리고 뉴델리 기사 하나 더 보면 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각하될 수밖에 없느냐.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1번 내란죄 철회. 쉽게 얘기하면 안고 빠진 찐빵을 지금 헌재에 들고 간 겁니다. 수박도 아닌데 호박 들고 가서 수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란죄는 전체 탄핵 소추안의 80%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걸 드러내면 뭐 가지고 탄핵 심판을 하지? 장난치냐 지금?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1사부재 위배,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표결 이야기죠. 12월 7일 날 1차 탄핵소추안 투표를 했어요. 부결됐어요. 근데 그걸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투표 불성립이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다시 투표합니다. 저게 1사부재 위배라는 거죠. 절차적 흠결이라는 거죠. 그리고 증언 조작, 홍장원의 가짜 지렁이 글씨 가짜 메모, 곽종근의 가짜 뉴스. 헌재와 국회의 짬짬이 의혹. 지금 뭡니까? 내란죄 철회하세요? 며칠 더 걸리나요? 뭐 이런 힌트를 준 거. 짬짬이 의혹이 있다. 그래서 절차적 흠결, 붕괴된 절차 때문에 결론은 뭐다? 각하다. 각하다. 기각이 아니라 각하다. 자, 검토해 봤는데요. 이거 너무 하자가 많아요. 그리고 수박이라고 들고 오셨는데 이거 알고 보니 호박이네요. 호박. 그 국회로 이 호박 다시 가져가시고 필요하면 수박 만들어 오세요. 이 소리입니다. 근데 국회에서 지금 그 호박을 수박으로 만들어 올 수 있느냐? 못 만들어 온다 이겁니다. 결국은. 천하의 친한동훈 계열 국회의원이라도 못 만들어 온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호박은 많은데 수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 이거 보면 민주당이 헛스윙. 민주당이 이렇게 될지도 모르고 최상목이 지금 탄핵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헛스윙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헛발짓, 정보 부족 드러내. 저기 사진을 보면 이재명 변호사 출신이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여성 국회의원 이은주, 저 변호사 출신이죠. 지금 민주당이 이 기사의 맨 끝에 보면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헌재 내부 정보가 부정한 것 같다. 그러면서 3일 전에 여기서 뭐 어떤 이야기도 나오냐면은 국회 법사위 소속 핵심 의원들에게 헌재 탄핵 심판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하다. 정보 수집을 독려했다. 그래서 3일 전에 저기 서울 신촌 서강대 옆에 있는 거구장이라는 식당으로 전부 저녁에 이재명이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좀 조인트를 깠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보가 이거 왜 이렇게 부실한 거야. 예를 들자면 찌라시 좀 분석해봐. 이랬다는 중앙일보 기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해서 죽을 지경인 거죠, 지금. 근데 요번에 보면은 국민의힘 율사 출신들, 나경원 의원 판사 출신이죠. 김기현 의원 판사 출신이죠. 등등이 보면 유상범 의원 검사 출신이죠. 등등이 안테나망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민주당 율사 출신들보다 국민의힘 율사 출신들이 안테나는 좋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더 잘했나요?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자, 그리고 사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요. 제가 보내드린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파면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배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팅. 그러면 저 숫자가 높아지면은
소위 말해서 파면될 것이다라고 배팅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고, 저 숫자가 낮아지면은 아니다,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 보세요. 처음에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현재 결론은 3월 12일 이후로 35%밖에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될 가능성이 3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면한다에 파면된다고 배팅한 사람이 전체의 3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추이를 쭉 보세요. 저 맨 왼쪽 구석에 보면 디셈버 5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이 탄핵 비상계엄 선포하고 바로 그 다음이죠. 야, 윤석열 대통령 이제 파면되는구나, 잘리겠다. 이게 몇 퍼센트? 80%. 그때부터 배팅이 시작됐는데, 자, 돈을 쉽게 하면 이거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배팅입니다. 참 이런 거 아는 사람들 참 한가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숫자가 수십만 명이 이상이 되면은 일종의 통계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처음에는 80% 수준에서 야, 윤석열 대통령 잘리겠다, 파면되겠다, 80% 수준이었다가 또 등락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구속되는 시점, 1월 제뉴얼이 12라고 돼 있죠. 1월 15일 시점에 구속되는 시점에 확 올라갑니다. 또 야, 이거 진짜 이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겠네. 구속되는 시점. 또 약간 등락이 있다가 90%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막판에. 그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 폭락합니다. 저기 보면 석방 시점 화살표 딱 돼 있죠. 그게 언제냐? 3월 7일 8일이죠. 3월 7일은 구속 취소 결정이 중앙지법에서 난 날이고 3월 8일은 실제로 석방된 날입니다.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이 뚝 떨어집니다. 지금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보면 재밌죠, 여러분? 이거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요, 뭐냐면 3개월 전에 사진 사이즈를 약간 줄여주세요. 그러면 제 화면하고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네. 3개월 전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자치단체장들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그동안 행태를 보세요. 아주 기회주의적인 행태. 저 80% 수준, 90% 수준까지 나왔을 때는 뭐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충남도지사, 뭐 충북도지사, 또는 뭐 한동훈 계열, 탄원서 끝까지 내지 않은 26명, 저 90% 수준까지는 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치 생명 끝났으니까 뭐 우리가 뭐 염려할 필요 없다, 싹 외면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며칠 전부터 서울시장 오세훈부터 나는 탄핵 찬성파 아니야, 그건 너무 무리한 해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충남도지사 김태흠은 정정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언론사에. 나는 탄핵 찬성한 적이 없다. 한동훈이 괜히 그 책에다가 내가 탄핵 찬성했다고 의견 개진했다고 막 이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오세훈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 중에 탄핵 반대한 사람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홍준표 대구시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록을 잘 보세요. 언론 보도된 기록을. 그리고 지금 탄원서 낸 사람들 82명. 그 사람들 탄핵 반대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영풍TV나 여기에 이제 포스트를 올려놨는데 헌재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서 탄원서 낸 사람, 안 낸 사람이 처음에 32명이다가 좀 지나니까 구속 취소되고 하니까 26명까지 줄었어요. 근데 26명은 끝까지 안 냅니다. 여기 나오네. 이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탄원서 반대한 26명. 3월 12일. 여기 이제 당 지도부의 입장은 뭐 우리가 조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보면 뭐 처음부터 탄핵 찬성 찍으러 들어갔던 안철수, 보면 뭐 정성국, 조경태, 대구의 우재준, 뭐 울산의 김상욱이, 뭐 김형동, 그다음에 박정아, 뭐 저기 비례의 김소희, 김예지, 진종호, 한지아, 뭐 이런 걸 보면은 아까 그 그래프 상에서 이 자들은
3월 12일 이후에, 그러니까 구속 취소된 게 3월 8일이잖아요. 석방된 게. 3월 8일 이후에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그래프를 보면서 지난 3개월 동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 그래프를 딱 보면 뭐 하루는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집회 현장에 뭐 크리스찬들 많이 나오고 계신데 낮에는 할렐루야, 밤에는 김일성 만세 외치는 식의 기회주의 세력들이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 드러났어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당의 공식 입장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가서 뭐 1인 농성도 하고 1인 시위도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가보면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박대출 이런 의원들이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우리 애국 국민들하고 같이 국회의원들이 있으면은 경찰이 아무래도 이 경찰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보충이 되고 좀 안전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 한번 볼까요? 심평 변호사가 뭐라고 했느냐. 이 그래프를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면 정치적으로 완벽히 부활한다. 한동훈은 소생 불가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만약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만큼 확실한 지지 기반을 가진 정치인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은 거의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거나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도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각하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썸네일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뉴스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각하 결정이 내려져서 직무 복귀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불가능해진다는 전망이 유력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여러분 광화문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일 낮 최고 영상 기온이 18도까지 올라간대요. 비도 없습니다. 아주 포근합니다. 나오셔서 머릿수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안에 있는 김복형 재판관 같은 저런 분들이 열심히 끝까지 주장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각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머릿수를 채워주시고 샤우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광고 드리겠습니다. 알부민입니다. 남재현 원장이 개발한 알부민 2090 울트라맥스. 마시기도 좋습니다. 밑에 전화번호 1522-2429 전화하시면 아투TV 시청자님들께는 2박스 60개를 사시면 3박스 드립니다. 90병을 드린다고 합니다. 1522-2429에 전화하셔서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